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가난입니다. 가난. 그런데 오늘은 이 가난을 좀 우리가 넓은 스펙트럼으로 같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좁게 봐요, 가난을. 그러면서 되게 1차원적으로 바라보면 뭐죠? 돈이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쪼달리는 겁니다. 그게 가난한 거죠. 근데 이걸 좀 넓게 보면은 어떤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그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좀 돈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가난해. 돈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계속 갈망하고 그 허기를 채우지 못해요. 누가 봐도 돈이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부자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실제로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로 많습니다. 이거는 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어떤 환경적인 차이도 있고 다양한 차이에서 발생하는 어떤 뭐랄까 태도 아니면 마인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돈이 실제로 어느 정도 있지만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고 이제 그런 분들이 안타깝지만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불행하게 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스펙트럼 관점에서 부자가 여기 있고 빈자가 여기 있어요. 그럼 왔다 갔다 하겠죠? 뭐 모든 걸 총점을 매겼을 때.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본인이 돈도 많고 그다음에 자기는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행동은 이쪽 스펙트럼, 빈자의 스펙트럼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뭔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쪼잔할 수도 있는 거고 인색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단순히 절약이 아니라 그냥 인색하고 말 그대로 쪼잔한 거예요. 그런 분들도 더럿 있죠. 어 반대로 그런 분들도 있죠. 행복한 분들. 돈은 뭐 적당히 있거나 아니면 좀 누가 봐도 '부자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데 여유가 있고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음 행복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가 좀 존경하는 분들. 왜냐면 인생을 꽉 채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돈으로 우리가 인생을 꽉 채울 수는 없어요. 돈 많은 분들도 그 돈 갖고 뭘 해야 인생이 꽉 차는 거거든요. 뭐 여행을 가든 뭘 심지어 사든 돈 갖고 뭘 해야 돼요. 근데 인생에서 우리 인생을 돈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뭐 사치품으로만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채울 수가 있거든요. 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꽉 찼던 순간 1억 기부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1억 기부했을 때 처음 생각을 해 보면은 이거 보낼 때 감정이 미묘해요. 진짜 통장에서 1억 사라지는 거거든요. 절대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한테도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보내면은 더 이상 내 돈이 아니야. 남는 게 없어. 남는 게 없어. 실물이 잡히는 게 없다고요. 어? 공허한 것 같은데 꽉 차는 느낌이 와요. 내가 이거를 인제 누군가한테 줄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러면서 다시 1억 스터디언 이름으로 기부할 때도 또 이게 지난번에 1억을 했지만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근데도 내가 이거를 연속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그것도 내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하면서 '나는 진짜 찐부자인데?' 그런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됐죠. 스스로 하게 됐죠. 행색은 좀 초라하죠. 옷도 뭐 좋은 것도 아니고 행색은 초라한데 그래도 제 마음은 초라하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좀 이런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 인생에서 여러분 저는 되게 지금도 절약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아요. 저는 돈 허투루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음? 제 아내도 돈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고. 근데 제 인생에서 저는 뭐 대학교 시절 이런 데로 돌아가면 극강 짠돌이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후회하는 부분이 많은데 근데 왜 어떤 부분을 후회하냐면 마냥 남한테 얻어먹었던 거. 그게 다 뭐랄까 업보인데 나중에. 음? 그래서 그거 갚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했습니다. 몇 배 쳐서. 그다음에 인생에서 제일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 그거예요. 제가 교환학생을 뉴욕 주가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시티가 있고 그 뉴욕 시티는 뉴욕 스테이트 오브 뉴욕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뉴욕주 크기가 우리나라만 할 거예요.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8시간, 9시간 차로 몰아서 가야 되는 포츠담이라는 아주 조그마한 시골에 교환학생을 갔었어요. 거기는 진짜 뭐랄까 그 시외버스 말고는 시내버스 같은 것도 없습니다. 택시도 콜하는 거 해서 오는 것밖에 없고 그냥 이렇게 상시로 다니는 택시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정말로 거긴 유니버시티 타운이라 그래 갖고 수니 포츠담 그다음에 우리 클락슨 그다음에 뭐 하나가 있어서 대학교 때문에 먹고 사는 시골 마을이에요. 거길 가서 제가 진짜 죽어라 공부만 했는데 제가 인생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제가 미국에 1 년이나 있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심지어 내가 돈이 없어도 이거는 부모님한테 "이런 이유로 제가 좀 돈을 쓰고 싶습니다. 혹시 주실 수 있습니까? 안 주신다 그러면 혹시 빌려 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알바해서 갚겠습니다." 아니면 뭐 아무튼 이렇게 아니면 다른 친구들한테 돈을 꿔서라도
미국을 좀 더 이렇게 두루두루 보고 미국을 진짜 두루두루 보고 여행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안 한 이유가 돈이 아까워서 안 했어요. 돈이 아까워서. 그러면서 저는 그때 면허가 있었으니까 인제 국제 면허를 가지고 가서 가지고 갔었거든요. 국제 면허를 가지고 갔으니깐 차를 샀어야 되는데 그때 인제 미국에서 차 500만 원, 1000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거 사고 그다음에 나올 때 팔면은 다시 300, 200 받기 때문에 의외로 그렇게 돈이 안 비싸요. 근데 저는 그런 사고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쓰잘데기없이 자전거를 삽니다. 그게 자전거로 슈퍼를 가야지 하는데 거의 불가능한 거리예요. 그래서 맨날 철인 3종 경기를 해야 돼 그러면은. 그다음에 거기가 뉴욕주의 내륙이어서 눈 많이 올 때 그 블리자드라 그러나요? 그 눈보라? 실제로 저는 못 봤는데 제 친구는 뉴욕 도시 그 시티에서 오는 길에 만나서 차 버리고 잠깐 그 여인숙 같은 데 여관 같은 데 대피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눈이 뭐 자전거 택도 없고 차를 사서 왔으면은 시간도 아끼고 공부도 더 많이 하고 뭔가 자유도 있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예를 들면은 거기가 몬트리올이랑 가까워요, 캐나다. 몬트리올도 자주 가 보고 몬트리올도 자주 가 보고 뭐 오타와도 좀 가면은 가니까 가 보고 그다음에 평소에 못 갈 곳들도 좀 가 보고 그걸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돈 1,000만 원 쓰는 건데 왜냐면 그 제가 무슨 사치하는 데가 쓰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더 많이 얻고 그다음에 내 시간을 아끼고 뭔가 기회를 접점을 만드는데 그 1,000만 원을 더 쓸 수가 있었었는데 심지어 저도 통장에 1,000만 원이 있었고요. 알바해서 모아놓은 것도 있었고 1,000만 원 있었고 부모님한테 꿀 수도 있었고요. 안 되면 친구들한테라도 꿨었어야 되는데 그냥 너무 절약만 외쳐서 기회를 놓쳤죠. 제 잠자고 있던 뇌세포들 평생 깨우지 못할 딱 거기서만 깨울 수 있는 뇌세포를 못 깨웠죠. 이게 가난한 거의 일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재정이 가난한 게 아니라 사고방식이 가난한 거예요. 이런 거를 제 사례를 통해서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이 습관이 되죠? 그러면 뭐가 무섭냐면은 도전을 포기하게 돼요. 아까 말한 것도 다 일종의 도전의 맥락입니다. 도전을 할 수 있는 어떤 발판들이죠. 근데 도전을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가난하다는 건 뭐예요? 근데 가난하다는 걸 떠나서 지금 가난이 습관이 되고 가난이 내 태도가 된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다? 다 가난을 벗어나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려면은 역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리스크를 떠안아야 돼요. 리스크를 떠안는다는 거는 도전 행위입니다. 근데 내 가난이 습관이 돼. 그럼 도전을 못 떠안는다니까요. 그럼 더 가난해집니다. 더 가난해져요. 그다음에 도전을 못 떠안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가 가장 빨리 배울 때가 언제냐면은 여러분 도전할 때예요. 그래서 도전은 실패할 수 있는 거가 감당이 된다면은 20 대도 해야 되고 30 대도 해야 되고 40 대도 해야 되고 50 대도 해야 되고 60 대도 해야 되고 70 대도 해야 되고 80 대도 해야 돼요. 90은 모르겠어 솔직히. 80도 양보할 수는 있겠어요. 70 까지는 해야 돼요. 70 대까지는. 저는 되게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말하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면은 도전을 할 때 우리는 뭔가를 정말로 풀가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배우는 게 도전이에요. 이거는 되게 쉽게 이해하시는 게 그거예요. 첨가인가 내가 뭐 실제 강의를 듣는 거로 수업에서 획득하는 어떤 지식의 양은 퀄리티가 달라요. 왜냐면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엄청난 도전 과제가 주어지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미국에서 그 막 MIT 막 2년 만에 1년 만에 코스석 듣는 거 막 그거 소개해 드린 적 있는데 그런 거 도전하는 친구들은 시험까지 본인이 다 보고 채점도 합니다. 근데 그게 기록으로 남는 시험이랑 그렇게 또 자가로 본 시험이랑은 뉘앙스가 다르고 뇌가 반응하는 게 다르죠. 이거는 진짜 치열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 제일 많이 늘어요. 그때 제일 많이 늘어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하더라도 도전 정신을 갖고 하셔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독서를 하더라도 좀 도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많이 남아요. 근데 가난이 습관이 되죠. 도전을 피하면은 리스크를 못 감당하기 때문에 어때요? 일단은 역전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서 배움의 속도도 늦어져요. 이게 진짜 최악이거든요.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의 그냥 그 양쪽 축이거든요. 가난이 습관이 된다는 게. 이거 진짜 이거 근데 보면은 인제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실 거예요.
돈도 어느 정도 있고 멀쩡한 직장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 사고방식은 가난하지도 않아요. 그냥 가난하지가 않아요. 멀쩡해요. 평균이에요. 근데 내 인생에서 도전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럼 뭐랑 똑같은 거죠? 가난이 습관이 된 분들이랑 똑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지도 않고 가난하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하고 있는 거는 가난한 분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오늘 가난이라는 거를 좀 엄청 말도 안 되게 넓게 스펙트럼을 같이 공부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또 이제 가난한 분들이 잘못 손대는 게 뭐냐? 잘못된 투자. 심지어 거의 준 도박에 가깝고 실제 도박을 하시고. 왜? 그거는 도전이 아니에요. 도전에는 그 노력이 가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래 투자를 기다리는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말 그대로 투자고 도박이에요. 투자는 투자인 거고 도박인 그건 도전은 아니에요. 리스크를 떠안했다고 그건 도전이 아닙니다. 왜? 도전에는 내 인생의 24시간, 내 인생의 어떤 행위들이 참여 과정으로 100% 포함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왜 사업을 자꾸 하시냐면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최저임금이 얼마죠? 10,000원이잖아요. 그렇죠? 뭐 정확하게는 뭐 조금 다르겠지만 얼추 10,000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서 뭔가 내 노력을 넣잖아요. 그럼 일단은 내가 딴 걸 했으면 기회비용이 최소 기회비용이 뭐 내가 주에 200시간 했다. 아니 그러니까 한 달에 200시간 일했다. 그럼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비용을 날린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일종의 트랜지셔널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정해진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은 뭔가 결정난 게 없고 내가 이게 도전 과정에 이게 있으면은 일단은 배움으로 빠지면 그건 훨씬 가치가 클 수도 있고요. 나중에 지금은 내 이게 뭐예요? 나는 원래 뭔가 내가 원래 다른 일을 했으면 200만 원 받는 일을 했을 사람인데 이게 누적이 돼서 성공이 되죠. 성공으로 결론이 나죠. 그러면서 실제 부가가치가 결정이 되죠. 그러면 나는 15년 전, 14년 전에 나는 실제로 딴 일을 했어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부가가치가 1시간에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가 최선이었는데 이걸 환산해 보면 이게 그 당시 가격으로 따져도 15만 원, 시간당 17만 원짜리 노력이었던 거예요. 노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는 분들은 이 노력이 이 말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저는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노력이 보상받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보상받는다. 뭐가? 노력이. 그렇기 때문에 투자랑 투기는 보상받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리스크만 감수하는 건데, 근데 그게 말했잖아요. 도전이라는 거는 내 인생에 남는 게 있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도전이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요. 실패냐 성공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과정이 온전히 내 경험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을 100번에 다 실패했어. 근데 그 마지막 100번이 끝나고는 그냥 도인의 경지, 그냥 성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성공으로 갈 수도 있어요. 왜? 경험치가 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다음에 자꾸 도전을 하죠. 그럼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이제 삼성 그만둔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2014년인가 5년인가 벌써 이제 1, 2년 지나면 10년이죠. 10년 차죠. 이제 1, 2년 지나면은 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유 도전 어마무시했죠. 일단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사업도 많이 했고요. 뭐 관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챌린징을 정말 많이 했죠. 여러분 저는 사놓고 포기한 책도 한 20% 돼요. 그냥 난이도가 높고 내가 배경 지식이 없어서 못 읽은 책도 많아요. 그다음에 또 야심차게 원서 사야지. 원서 또 오지게 비싸거든요. 원서 사 갖고 버린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버렸다기보다 버린 것도 많고 안 읽은 것도 많아요. 일단은 그래도 마음은 먹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읽다 보니까 50%는 다 확실하게 읽었죠. 그러니까 몇백 권을 읽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럼 7, 8년 전에 삼성을 퇴사했을 때 신영준이랑 지금의 신영준은 뇌 속에 있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수없는 도전을 통해서. 그다음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죠. 뭐 경제적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뭐 경제적으로는 냉정하게 말하면 삼성에서 상무까지 해서 뭐 제가 뭐 60까지 일해갖고 상무로 뭐 잘 마무리했다. 임원까지 딱 한 3년, 5년 했다. 그만큼 벌 돈을 이미 그 몇 배를 벌었으니까요. 다 벌었으니까요. 그만큼 할 거에. 몇 배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배는 벌었죠. 두 배는 벌었죠. 이 단기간에.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근데 결과론적인 얘기고 뭐 돈은 더 벌 거고요. 그 대신 저는 뭐라 그럴까? 인생의 깨달음을 얻었죠. 저 삼성 다닐 때 PS 받으면 루이비통 벨트 그 다나카라는 그 개그맨이 있어요.
저 그 임급동에 나와서 보면 막 깔깔깔깔거리고 보는 개그맨이 있거든요. 그 사람 루이비또 벨팅이 저한테 있어요. 제가 그거를 7년 전에 차고 다녔어요. 그거를. 그 PS 받자마자 샀나? 그러면서 루이비통 가방 사고 그런 게 낙이었는데 뭐 그런 거 사는 거 저는 안 잘못다고 생각해요. 그걸로 만족을 얻으시면 사야죠. 어떤 사람은 여행에서 만족을 얻고 어떤 사람은 뭐 음식에서 만족을 얻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사치품에서 만족을 얻고 그러실 텐데 저는 그런 데서 옛날에 그런 데서 만족을 얻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데서 만족을 얻지는 않아요, 저는요. 저는 어떤 뭐랄까 도전에서 만족을 얻어요. 저는 누구보다 사실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말뿐이 아니라 실제 누가 봐도 숫자로 봤을 때도 부자가 되고 그거를 이렇게 좀 사회에 환원하는 걸 여러분들이랑 같이 왜 같이 해야 재밌거든요. 같이 해야 재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막 제가 돈이 막 몇천억 있어요. 뭐가 재밌겠어요. 근데 제가 저희 회사 돈 쓰고 한 돈천 써요. 예를 들면은 뭐라 그러더라? 무슨 예를 들면은 뭐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면 예술의 전당에 예술의 전당 말고 잠실 주경기장이 있다고 쳐요. 있어요. 거기가 제가 알기로 7만 명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7만 명 들어가요. 그다음에 뭐 잔디밭에도 자석을 깔아요. 그래서 한 15만 명 받는다고 쳐요. 그런 거 행사하는데 한 3-40억은 좋게 들 거거든요. 3-40억 써서 15만 명이랑 빡독을 해요. 2시간 동안. 그러면서 뭐 콘서트처럼 이렇게 좀 뭐 강산의 씨 불러 갖고 그 연어 노래도 듣고 너라면 할 수 있어도 좀 듣고 에너지 올라오는 노래도 듣고 어 뭐 그다음에 또 책 읽고 그럼 여러분 좀 이렇게 뭐 추첨도 해 드리고 그래요. 경품 행사도 좀 하고 뭐 도서상품권 뭐 100만 원짜리도 뭐 오신 분들 중에 좀 몇 분 드리고 그래요. 그래서 한 50억 썼다 쳐요. 나는 그런 거 쓸 생각하면은 막 미칠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게 핵심이 뭐예요? 내가 행사를 다 제가 준비했어요. 15만 명이었고 빵명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캠페인을 해요. 캠페인을 해요. 뭐 예를 들면 치매 관련된 걸 해요. 15년 뒤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이렇게 뚝 떨어진 것처럼 우리나라가 딴 데보다 출산율이 뚝 떨어지잖아요. 치매율이 치매 발생이 전 세계에서 그냥 치매 발생하는 정도가 꼴찌 너무 좋은 거죠. 출산이 꼴찌인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치매 발생도 꼴찌예요. 다 고령화 가거든요. 대한민국은 치매가 없는 나라 이런 나라가 돼요. 근데 그게 20년 뒤에 결과가 나와요. 나는 그럼 진짜 이게 구름에 탄다는 게 이런 느낌일까? 막 예를 들면 이렇게 무지개 미끄럼틀이 있다면 이런 느낌으로 탈까?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지금도 생각만 하면 막 너무 기쁘거든요. 너무 기뻐요.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되게 짧은 이메일이 왔어요. 뭐 자기가 뭐 우울증도 있었고 뭐도 있고 그러셨대요. 근데 미친 듯이 빡독을 한 다음에 너무 행복해졌다고 정말로 짧은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다음에 뭐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날 그냥 올라간 영상들에 댓글 달리는 거 봐요. 제 영상에.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작은 엄마, 우리 큰엄마 같은 분들 60대 70대인 분들 이렇게 하고 있다. 자기도 이렇게 할 거다. 그런 거 볼 때 저는 눈물을 이렇게 주룩 흘릴 때도 있어요. 주룩 흘릴 때도 있어요. 너무 행복하죠. 너무 행복하죠. 저는 인제 10 년짜리 챌린지를 하려 그래요. 어떤 도전이에요? 도전은 거창할 필요 없다니까. 당장 책을 집어드는 거예요. 그 대신 썰렁썰렁한 게 아니라 도전 의식을 갖고 하세요. 그러니까 책도 좀 어려운 것도 읽고 내가 평소에 안 읽는 것도 읽고 막 뇌가 뽀개질 것 같아도 읽고 그러세요.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음. 저는 뭘 할 거냐면은 제가 요즘 이제 수술 후유증이 있어서 요게 쪼끔 극복이 되면은 수술 후유증이 좀 극복이 되면 아마 3월 1 일로 인제 도전 시점을 다는데 진짜 3.1절 그런 마인드로 그러니까 진짜 이악 물고 저는 인제 저희 사무실이 9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건물로 따지면 아파트로 따지면 10 몇 층 되지 않을까요? 좀 층고가 높으니까. 그다음에 저희 집이 18층이거든요. 저는 앞으로 집에 돌아갈 때 사무실 출근할 때는 매일같이 계단으로만 오를 거예요. 그게 뭐야 그럴 수도 있는데 저한테 엄청난 챌린지고 사실 안 쉬운 거거든요. 그다음에 필요하면 한 번 더 하고. 저는 여러분 여러분들한테 이게 좀 위로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데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저는 애초에 태어나기를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이 뭐 저는 유전자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우리 딸
이비인후과 따라갔다가 알러지 검사 받자 그래서 같이 받았거든요. 그럼 알러지 표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 이렇게 50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솔직히 까무라치셨어요. 저 50개 중에 알러지가 40개가 나왔어요. 40개. 저는 여러분 그냥 태생적으로 약해요. 그래서 저한테 모든 게 무리가 온 거예요. 무리가 모든 게 온 거예요. 저한테 솔직하게. 약한데 열심히 해 갖고. 저는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오리 달리기래. 오래 달리기라면 항상 꼴찌 아니면 꼴찌에서 2 등이었어요. 근지구력도 약합니다. 특히 제가 약한 부분이 저는 그래서 기흉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흉 걸리기 전에도 그 폐활량 검사에서 후 이거 하는 거 있거든요. 그 검사를 했을 때 몇 번을 실패를 해서 거기 검사 측정하시는 분이 저한테 막 짜증 낸 적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걸 못 내뱉어 갖고. 저는 약해요, 여러분. 약합니다. 근데 높은 그러니까 역설적인데 그러니까 제가 약한 거를 너무 과신한 걸 수 있었지만 그 약한 거에 대한 메타인지는 높아서 그걸 잘 적응을 해서 저는 이겨내고 있고 저는 여기서 저는 굴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또 도전 정신을 갖고 운동을 10년 목표로 할 겁니다. 이번에 이제 2번 이렇게 기흉 수술, 입원 수술하면 2번의 수술, 큰 수술을 겪으면서 진짜 멀리 보고 해봐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도전을 하고 여러분을 또 독려하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저는 잘 해낼 거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많은 걸 해냈잖아요. 주 100시간씩도 일해보고 80시간씩도 꼬박꼬박 지금도 일하고 계속 도전한다 그러고 일본 진출한다 그러고 미국 진출한다 그러고 꿈의 회사 만든다 그러고 기부 막 진짜 기부 왕 된다 그러고 그쵸?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잔인한 소리냐면은 저는 뭐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그런 생각을 많이 내가 잤을 때 죽었을 수도 있는데 깬 거에 감사하다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만큼 허약해요. 하루하루를 더 충실히 살려 그러는 거야. 하루하루를 더 충실히. 이 말이 좀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냥 좀 고정형 사고방식 나는 약해서 못해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저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걸로 호르몬 이런 수치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얼마나 약한지 증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저는 누구보다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높은 멘탈인지로 공부해 가면서 도전의 참 의미를 깨닫고 그거를 통해서 제 삶을 채워가는 수행자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묻느냐 그러면 수행자가 가장 적합한 저의 호칭인 것 같아요. 박사도 좋아요. 필로소퍼니까. 철학자니까. 세상의 궁금증을 깨달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진리를 독파하는 사람들이니까. 박사도 좋아요. 그래서 수행자 오늘 신 박사는 여기서 물러가고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또 만나요.